가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네, 오늘은 아직 그 감동이 가시지 않은 누리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가 처음으로 발사된 건 2009년이고요. 두 차례 실패 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드디어 지난 6월 21일 발사부터 비행 또 위성 궤도에 안착까지 2차 발사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되고 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죠. 누리호 더 의미가 큰데 오늘은 2차 발사 성공 뒷이야기와 함께 앞으로는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게 될지 다양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코남 센터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설레는 마음과 함께 발사를 정말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발사 성공까지의 그 과정 다시 한번 직접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누리호 발사 성공 기준은 성능 검정 위성을 목표 고도 700km에 오차 5% 이내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1차 발사에서 그 목표 고도에는 도달을 했지만 궤도 속도인 초당 7.5km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 임무 달성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 정각에 누리호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 이륙 절차는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륙 4초 전에 일단 엔진 점화 명령을 보내게 되고요. 엔진이 점화되고 나서 엔진 상태가 정상인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이 되면 발사체를 지상에서 고정해주고 있던 지상 고정 장치를 해제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추력 때문에 발사체가 상승을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발사체가 25mm 상승하는 순간 발사체하고 발사대를 연결해주고 있던 엄비리칼을 분리하라 하는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약간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군요. 예, 순차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25mm 네, 떴을 때. 요만큼 떴을 때 딱 분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륙이라는 게 이런 과정들이 다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륙을 가장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발사체가 이륙한 후에는 1단 분리, 아시는 것처럼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3단 엔진 연소 종료, 그리고 위성 궤도 투입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발사체가 비행 중에 발사체의 고도하고 속도를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위성 궤도 투입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는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해진 오차 내외에 궤도 투입이 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 30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가 이륙한 이후 45분 후에 정확하게 성공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근본 발사에서는 그 위성 궤도 투입 시스템에서 아주 정확하게 고도 700m하고 속도 7.5km가 얻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순간에 성공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한 마음으로 다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장에 계셨으니까 현장에서 그 성공이 됐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들 다들 좀 느끼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 그 발사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이나 그 발사를 지켜보신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이나 저는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바람에 그 발사 통제센터 내부 모습을 보시기도 하셨겠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관제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렵게 거둔 성공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격하고 환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부 그 감정이 섬세하신 분은 이렇게 눈물도 보이는 막 그런 면이 종이도 던지시고 있었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저는 그 발사 15분 전부터 그 내빈들을 모시고 발사 과정 해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사 그 통제센터 내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비록 분리 순간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제 감정을 확신했지만. 너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실시간으로 발사체의 궤적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내빈들께서도 보시니까 목표 값에 너무 정확히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성공을 확신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하면서 그 발사 성공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건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2차 발사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일단 날씨로 한번 연기가 되고 또 네. 센서 이상이라고 해서 잠정 연기가 됐는데 네. 그 잠정 연기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언제까지 연기될지 확실치 않다 이런 네. 보도도 나오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센서 이상을 고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단 말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이 예. 됐나요? 예. 처음에 이제 센서 이상이 보고되었을 때는 저희는 그 두 가지 고장 부위를 의심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센서의 신호를 외부로 보내주는 터미널 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고장일 경우는 뭐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센서 자체 고장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발사체 단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2주 이상은 지연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사체를 조립동으로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센서 이상으로 판단이 됐고, 네. 야, 이거 상당 기간 지연이 되겠구나. 그리고 장마도 온다는데 이거 정말 어떡하나 하고 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센서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발사체 조립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보니까 네. 이 센서가 그 기계적인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코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길이가 약 한 1.2m 가량 됩니다. 근데 이게 고장일 경우에는 굳이 발사체 단 분리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확인해보니 이 코어 부분의 고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보자라고 해서 발사체 점검창을 열고 각도를 잘 잡아서 접근을 했고 두 사람이 발사체 내부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진단에서부터 교체 그리고 교체 후 확인 시험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하루에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21일 날 발사가 가능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코어의 이상이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불행 중에 다행.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와. 예상했던 시간이 좀 밀리면서 마음고생도 하시고 부담감도 컸을 것 같은데 이번 2차 발사 때 뭐가 좀 제일 이제서는 말할 수 있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저희가 1차 발사에 실패를 했을 때 이거 원인 분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2,800여 개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원인 분석이 되었고 그 대응책도 만들어서 다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발사에서 그 센서 고장이 발견되었을 때도 저희가 하루 만에 다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발사체 발사라는 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사가 끝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난 1차 발사에 저희가 실패를 어쨌든 했고 그 누리호 개발 사업에서는 2차 발사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사는 꼭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부담감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발사 당일까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제가 발사를 한 며칠 앞두고부터는 네. 거의 아마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도 되고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뭐 놓친 게 또 없을까 이런 혹시나 걱정감 혹시나 하는 혹시나 마음에 하는 거. 네. 또 날씨까지 안 따라주면 어쩌나 네. 이런 마음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히 그날 날씨가 너무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예. 정말 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21일로 발사 날짜를 정할 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발사체를 이송하는 20일은 날씨가 반드시 좋아야 되겠다. 근데 21일은 비가 오더라도 우리 발사체를 점검을 해보니 충분히 발사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발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날씨가 도왔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담감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누리호 2차 발사. 이 성공에 따르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 상징적인 의미,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상 실용위성이라고 그러면 중량이 1톤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린 7번째 나라가 됐다라는 네. 점이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 되겠는데요. 누리호는 발사체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모든 과정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사체 발사라는 게 이번에 잘 됐다고 해서 다음번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잘 운용이 되던 발사체들도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누리호의 경우는 저희가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뉴스페이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소위 이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서 축적한 우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민간 기업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누리호 다음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발사 때와 이번 2차 발사 때도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실제 큐브 위성을 탑재했다는 건데 4개 대학에서 만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큐브 위성은 국내 대학의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조선대학교에서 만든 위성은 백두산 천지를 관측하는 임무를 갖게 되고요. 네. 연세대 위성은 미세먼지 관측, 서울대 위성은 지진 해일 감지, 카이스트 위성은 우리나라 지형 탐색이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명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큐브 위성 4기가 모두 성능검증 안에 성능검증 위성 안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일 조선대 위성을 시작으로 이틀 간격으로 차례대로 궤도에 투입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3차 발사가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누리호 개발 사업은 발사체 2번 발사, 그리고 올 연말까지 3차 발사용 기체 1단, 2단, 3단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누리호를 추가로 더 발사해가지고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민간에게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미 올해 5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있을 누리호 3차 발사는 고도화 사업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3차 발사에서 그 탑재될 위성은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성능 검증 위성하고 그 크기는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인데 앞으로 우리 우주 개발 프로그램 어떤 과정 거치고 어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추가 발사한다, 이런 계획으로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차례? 네. 네, 4차례. 네. 아, 그 고도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누리호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이 되면서 항우연의 도움이 없더라도 민간 기업이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올 8월에 그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그 팔콘 9 로켓에 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 다누리호는 이제 한 4개월 정도의 긴 여정을 거쳐가지고 올 12월에 아마 달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31년에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달 착륙선을 보내자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때는 외국 발사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발사체를 보내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호가 성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3배 정도 높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가지고 달 착륙선을 보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 차원의 계획이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그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발사체하고 위성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소형 액체 로켓 엔진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시험 비행을 한 업체도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그 연료는 고체, 산화제는 액체인 하이브리드 로켓을 만들어서 인소 시험을 한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몇 년 뒤에는 이런 국내 민간 기업들이 만든 소형 발사체를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로우주센터 확장 계획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20초 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 누리호 개발은 그 민간 자본이 아닌 그 국민 세금으로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누리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내주신 격려에 이번 2차 발사 성공이 조그만 보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든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고 그때 우리가 만든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코남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